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의 이 네거티브 난타전, 오늘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사진까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나섰고, 공지영 작가도 SNS를 통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해서 더욱 논란이죠. 자,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최저임금 관련 논란, 여야의 입장 들어봅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차례로 들어보겠고요. 일반 연초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관련형 전자담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김영환 기자회견, 이재명, 네.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네. 이러는 거 옳지 않죠. 네. 네.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네.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네.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예.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예.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어쩌고 했는데, 예. 저는 동갑도 아니고, 예.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예. 예.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근데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네. 상담한 일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예. 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답니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네. 도민의 삶이나 또는 뭐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네.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과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예. 네. 한때는 아무튼 김부선 씨가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죠. 2번이나 그랬죠. 2010년에도 얘기 한번 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또 2016년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이고 내 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간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예. 그 문제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는 예. 본인이 얘기한 것들 또는 그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도 네. 근거를 내고 얘기해야죠.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마구 얘기하면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영환 후보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뭐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증거 조작해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드네요. 예. 그 김영환 후보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김영환 후보 주장에 의하면 김부선 씨가 김영환 후보하고 통화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여하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 선거 끝난 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 선거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도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남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면. 예. 도대체 끝이 있겠습니까? 예. 네. 뭐 저도 뭐 바로 이걸로 핵심을 잡아서 인터뷰하려고 이재명 후보를 섭외해서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만 네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워낙 이것이 논란이라 뭐 전에도 뭐 토론회 끝나고 이틀 동안 난리 아니었습니까? 한 3일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미 입장을 냈고요. 네. 사실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내는 게 합리적이다. 네. 네, 아까 뭐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는 장면을 부분만 보면 반대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수준이나 예.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아무리 써도 조작되지 않죠. 요약하자면 김부선 씨랑은 양육비 상담과 관련해서 집회 현장 등에서 몇 차례 만난 게 전부 다다. 그럼요. 이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만약 제가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양육비 상담도 제가 직접 해줬겠죠. 아하.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무장한테 그 일을 맡겼고요. 사무장. 그래서 김부선 씨가 성남까지 와가지고 예.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예. 이미 양육비를 다 받은 상태였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해주게 된 거고.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나 김부선 씨에게 대해서는 선거 끝난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끝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앞서 네. 계시긴 합니다만 그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현장의 분위기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어허. 바뀐 것 같지 않고 다만 뭐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지지율에서 한 15%의 당시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지지를 찍었다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표집돼 있었고 예. 안철수나 뭐 홍준표 찍었다는 분들이 과소 표집돼 있어서 예. 그걸 보정을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되게 그 정도로 소위 야권이 결집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승리는 자시하신다. 뭐 제가 자신하면 안 되고요. 우리 촛불혁명이 지금도 계속 중인 것이고 과거 적폐 세력들한테 경기도 또는 지방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도 바뀌니까 지방도 바꿔서 알겠습니다. 삶을 바꿔보자.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통 공약 발표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하는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했는데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지만 우리 남경필 후보가 공언했던 대로 운전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결국 버스 회사에 퍼주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운전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예. 결국 이게 버스 업체 편들기를 퍼주기 한 거 아하.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캠프에서 오늘 성명이나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예. 버스 회사로부터 우리 남 후보께서 1억이 넘는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액 네. 후원금을 받은 그 명단 오늘 발표하셨죠. 네네. 근데 너무 특정 영역의 뭐 기업들로부터 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예. 너무 과도한 후원을 받은 거 아니냐. 예. 뭐 그거 연관지어서 뭐 어떤 의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버스 업체 편들기, 버스 업체들만 좋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바꿔내시겠습니까? 지사가 되시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첫째는 지원은 하되, 여기가 이제 영구적인 흑자 기업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경영에 공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뭐, 노동자 예. 이사든 예. 아니면 이용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할 때, 지원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예. 어떤 특정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아하. 강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처우도 실제로 개선되고, 예. 뭐 예산 낭비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실 겁니까? 당일날 투표하실 겁니까? 저는 내일 남양주에서 예. 사전 투표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사전 이유, 투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전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네. 줄 서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겼으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재명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우리 쪽 사이드다 보니, 민주당이다 보니,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새누리당 쪽에 그 공격을 받으니까, 생카페 운영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글을 써줄게 이래갖고 얘가 처음, 시장 되자마자 잘릴 뻔한 거를 제가 한번 살려줬죠.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하고 그 일베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가 빡세게 좀 대응을 하든가 하는데 얘가 이제 좀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제가 좀 진중하지 못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도 못하고 머리 쓸 줄도 모르고 또 좀 좀 수양이 덜 돼가지고 남들은 수긍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그냥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막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주진우 기자랑 친하거든요. 주 기자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막 종편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다.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누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재명 형이랑 통화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누나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 관계없다고 한번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몇 군데 잘렸지만 반성문 쓸 때 막 선생들이 막 감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막 이런 걸 쓰기가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글이 부담스러워서 그 팬카페 운영자가 아주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제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언론인 여러분 성생활이나 신경 써라. 이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얘기를 했겠느냐 막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도발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이 어떤 실체를 아는 사람 이재명한테 딴지를 걸고 그 와중에 계속 김부선이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 김부겸 보좌관인 애가 누나 이재명 새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나한테 바람을 잡더라고. 새벽에 문자가 와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씨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내가 페이스북을 쓰니까 이제 막 종편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미혼모고 또 멀쩡한 제주도에 가족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주 기자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내가 이재명한테 연락을 해볼게 누나. 기다려봐. 그러더니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팬카페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대. 그러면 누나는 100% 200% 진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고 해라. 너 뭐라고 해? 나 지금 경찰 그때 그 아파트 비리 밝혔다가 막 굉장히 남방 수사라고 핫하게 뜰 때 막 얘네들이 그 분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야 폭력으로. 그러니까 막 경찰 조사 이러면 나는 너무 공포가 크거든. 옛날에 대마초로 몇 년 전에 핀 걸로 폈다는 걸로 아무 증거도 없는데 8개월을 구속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 경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경찰서만 간다면 경계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고발한다 그러니까 아니 고발 안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 글을 못 쓰겠어. 나 지금 너무 경찰 조사 받으라니까 떨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누나 그러면 누나가 아니라고 해. 이제 한참 통화 후에 그러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좀 써줘. 그리고 걔가 주진우가 문장까지 불러줘가지고 이재명호가 아무 관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순진 무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제 정서예요. 고향 정서가. 근데 그날따라 녹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진우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녹취를 해놨어요. 주진우가 불러준 대로 그 페이스북에 글을 그대로 올렸고 그러니까 기자가 쓰는 글하고 제가 쓰는 글하고는 다르잖아요. 쉼표, 마침표 이런 거 난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리고 누나 이재명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누나가 당한다. 역으로 당하니까 누나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필요 써라. 누나가 아니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좀 써줘. 그래서 주진우가 써줬고
그거를 올리자마자, 네. 이재명이가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내로 그걸 해야 되는데, 1분 내로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의외로. 난 너무 놀랐어. 네. 이것도 싸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어떻게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재명이랑 이런 장문에서 수가 있느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정말 애석하고 억울하지만, 네. 저는 정말 여기서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거든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네. 오랫동안. 네. 그 당시에 내가 일도 없었고 막 정부 비판하고 대놓고 이렇게 또라이 짓 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없고 뭐 동치미 박근혜 되자마자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네. 막 정부 비판할 때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참 힘들어서 관리비도 못 내서 관리비를 1년을 연체를 내서 연체료를 48만 원인가 58만 원인가 내고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빚 이자 낼 돈이 1억 8천이 있었는데 그 이자 낼 돈도 없고 관리비도 못 내서 그때 이재명이가 드나들었고 그때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호를 해줬으면 네. 내가 남자라면 내가 이재명이라면 김부선 씨 미안하다. 네. 고맙다. 네. 내가 그때 참 당신한테 신세 많이 졌다. 내 관리비라도 한 번 못 내준 것도 참 남자로서 쪽팔리다. 네. 그리고 쌀이라도 한 가마 보내줄 것 같아요. 종편에서 오히려 쾌도남마에서 박종진이가 출연했다고 쌀 2가마를 보내줘서 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주진우가 시킨 대로 시키자마자 네. 팟캐스트 EJ라는 곳에 가가지고, 네. 김부선 허언증 환자다. 연예인병 있는 애다. 네. 그냥 검색해보고 관심 좀 끌려고 자기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네. 그 성남의 백대가리는 흰머리 남자는 자기 애기 아빠를 얘기한 거다. 네. 그리고 더 또 충격적인 건 시사저널 가서 네. 김부선이 허언증 환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화를 갔거든요. 네. 봉화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 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가 왔더라고. 어디냐. 그래서 나 지금 봉화 간다고 지금 성남 지나고 있는데 너 생각이 났는데 마침 전화가 왔네. 그러니까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냐고. 걔는 그때 시장 되기도 전이에요. 시장도 될 줄 몰랐겠고 대선 후보 될 줄도 몰랐겠죠. 근데 얼마 전에 뭐 권양숙 여사 생모 친엄마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부부 동반한 거 보고 확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가짜 총각 말이야. 나한테 노무현 대통령 영객실 가지 말고 옥수동 집으로 가지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이재명 애들이 그 빠들이 좀 무식한 애들이 많아요. 무지막지한 애들이. 공격을 무지막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 좀비들 때문에 내가 일단은 좀 페이스북 이거를 좀 나만 보고 바꿔놓겠다. 이런 상태인데 오늘 정말로 다행히 그 주준우 녹취한 거를 못 찾았는데 핸드폰 번호를 기계를 바꿨는데 예전 기계에서 찾은 거야. 주진우가 시킨 대로 그 녹취가. 근데 다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큰언니도 그렇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건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그건 덮어라. 뭐 바람 피는 남자가 한둘이나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과 저와의 사실이에요. 실체예요.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대선 후보 뭐 검증단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명이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는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2007년 12월에 드나들었으니까 CCTV도 없고 그때 그 당시에 나한테 이제 폼 잡으려고 훅가시 놀라고 이명박이 그 군대 안 가 면제된 거를 갖고 왔거든요. 팬으로 군대를 안 갔더라 면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가 놓고 갔어요. 경황 없이 왔다 가느라고. 그걸 못 찾겠어. 근데 이제 증거는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자기 가족 간의 비밀 얘기들 나만 알 수 있는 얘기들 뭐 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신체의 비밀 뭐 이런 걸 나는 안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그 당시에 타고 다녔던 차 그리고 바닷가에서 낙지 볶음을 먹고 걔가 맥주를 먹었는데 그때 영수증도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근데 얘는 이제 이거죠. 입 닥치지 않으면 너는 구속시키겠다. 근데 제일 지금 섬찟한 게 그 일부 쪽에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김부산하고의 관계를 밝히라고 맨날 이 가짜 총각이라고 이제 조롱을 했나 봐. 그러니까 주진우가 써준 글대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 그걸 근거로 그 일베를 구속을 시킨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재명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불쌍한 김보선이를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 끝내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까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바닥 민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를 떠벌리기도 두렵고 또 얘가 대통령이 되면 더 두렵고 지원은 하되 여기가 이제 영구적인 흑자기업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경영에 공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뭐 노동자 예. 이사든 예. 아니면 이용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할 때 지원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예. 어떤 특정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아하. 강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처우도 실제로 개선되고 예. 뭐 예산 남용도 낭비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실 겁니까? 당일날 투표하실 겁니까? 저는 내일 남양주에서 예. 사전 투표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사전 이유 투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전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 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네. 줄 서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재명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우리 쪽 사이드다 보니, 민주당이다 보니,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새누리당 쪽에 그 공격을 받으니까, 생카페 운영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글을 써줄게 이래갖고 얘가 처음 시장 되자마자 잘릴 뻔한 거를 제가 한번 살려줬죠.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하고 그 일베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가 빡세게 좀 대응을 하든가 하는데 얘가 이제 좀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제가 좀 진중하지 못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도 못하고 머리 쓸 줄도 모르고 또 좀 좀 수양이 덜 돼가지고 남들은 수긍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그냥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막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주진우 기자랑 친하거든요. 주 기자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막 종편에서 써주고 난리가 났다.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누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재명 형이랑 통화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누나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 관계 없다고 한번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몇 군데 잘렸지만 반성문 쓸 때 막 선생님들이 막 감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막 이런 걸 쓰기가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글이 부담스러워서 그 팬카페 운영자가 아주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제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언론인 여러분 성생활이나 신경 써라. 이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얘기를 했겠느냐 막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도발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이 어떤 실체를 아는 사람 이재명한테 딴지를 걸고 그 와중에 계속 김부선이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 김부겸 보좌관인 애가 누나 이재명 새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나한테 바람을 잡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미 입장을 냈고요. 네. 사실을 부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내는 게 합리적이다. 네. 네, 아까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는 장면을 부분만 보면 반대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아무리 써도 조작되지 않죠. 요약하자면 김부선 씨랑은 양육비 상담과 관련해서 집회 현장 등에서 몇 차례 만난 게 전부 다다. 이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 제가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양육비 상담도 제가 직접 해줬겠죠. 아하.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무장한테 그 일을 맡겼고요. 사무장. 그래서 김부선 씨가 성남까지 와가지고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이미 양육비를 다 받은 상태였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해주게 된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나 김부선 씨에게 대해서는 선거 끝난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끝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앞서 계시긴 합니다만 그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현장의 분위기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바뀐 것 같지 않고 다만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지지율에서 한 15%의 당시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지지를 찍었다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표집돼 있었고 안철수나 홍준표 찍었다는 분들이 과소 표집돼 있어서 그걸 보정을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게 그 정도로 소위 야권이 결집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승리는 자신하신다. 제가 자신하면 안 되고요. 우리 촛불혁명이 지금도 계속 중인 것이고, 과거 적폐 세력들한테 경기도 또는 지방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도 바뀌니까 지방도 바꿔서 삶을 바꿔보자.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통 공약 발표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하는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지만 우리 남경필 후보가 공언했던 대로 운전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또 노동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버스 회사에 퍼주기는 했는데 실제로 운전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이게 버스 업체 편들기를 퍼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캠프에서 오늘 성명이나 자료를 낸 것 같은데 버스 회사로부터 우리 남 후보께서 1억이 넘는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은 그 명단 오늘 발표하셨죠?
네, 너무 특정 영역의 뭐 기업들로부터 또 기업 관림계좌들로부터 예. 너무 과도한 후원을 받은 거 아니냐. 예. 뭐 그거 연관지어서 뭐 어떤 의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버스 업체 편들기, 버스 업체들만 좋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바꿔내시겠습니까? 지사가 되시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첫째는,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예.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근데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뭐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네. 상담한 일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예. 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답니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네. 도민의 삶이나 또는 뭐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네.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과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예. 네. 한때는 아무튼 김부선 씨가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죠. 2번이나 그랬죠. 2010년에도 얘기 한번 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또 2016년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이고 내 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예. 그 문제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는 예. 본인이 얘기한 것들 또는 그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도 네. 근거를 내고 얘기해야죠.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마구 얘기하면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영환 후보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뭐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증거 조작해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드네요. 예. 그 김영환 후보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김영환 후보 주장에 의하면 김부선 씨가 김영환 후보하고 통화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여하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 선거 끝난 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 선거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도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남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면 예. 도대체 끝이 있겠습니까? 예. 네. 뭐 저도 뭐 바로 이걸로 핵심을 잡아서 인터뷰하려고 이재명 후보를 섭외해서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만 네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워낙 이것이 논란이라 뭐 전에도 뭐 토론회 끝나고 이틀 동안 난리 아니었습니까? 한 3일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의 이 네거티브 난타전, 오늘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사진까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나섰고, 공지영 작가도 SNS를 통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해서 더욱 논란이죠. 자,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최저임금 관련 논란, 여야의 입장 들어봅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차례로 들어보겠고요. 일반 연초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관련형 전자담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김영환 기자회견, 이재명,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네. 이러는 거 옳지 않죠. 네. 네.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예.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예.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어쩌고 했는데, 예. 저는 동갑도 아니고, 예.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새벽에 문자가 와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씨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내가 페이스북을 쓰니까 이제 막 종편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미혼모고, 또 멀쩡한 제주도에 가족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진환에 연락을 한 거예요. 주 기자,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내가 이재명한테 연락을 해볼게, 누나. 기다려봐. 그러더니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팬카페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대. 그러면 누나는 100% 200% 진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고 해라. 너 뭐라고 해. 나 지금 경찰 그때 그 아파트 비리 밝혔다가 막 굉장히 막 난방수사라고 핫하게 뜰 때
막 얘네들이 그 부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야, 폭력으로. 그러니까 막 경찰 조사 이러면 나는 너무 공포가 크거든. 옛날에 대마초로 몇 년 전에 핀 걸로 폈다는 걸로 아무 증거도 없는데 8개월을 구속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 경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경찰서만 간다면 경계를 느낀다고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고발한다 그러니까 아니 고발 안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 글을 못 쓰겠어. 나 지금 너무 경찰 조사 받으라니까 떨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누나 그러면 누나가 아니라고 해. 이제 한참 통화 후에 그러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좀 써줘. 그래서 걔가 문장까지 주진우가 문장까지 불러줘가지고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순진, 무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제 정서예요. 고향 정서가. 근데 그날따라 녹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진우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녹취를 해놨어요. 주진우가 불러준 대로 그 페이스북에 글을 그대로 올렸고, 그러니까 기자가 쓰는 글하고 제가 쓰는 글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쉼표, 마침표 이런 거 난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리고 누나 이재명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누나가 당한다, 역으로 당하니까 누나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필요 써라. 누나가 아니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써줘. 그래서 주진우가 써줬고 그거를 올리자마자 이재명이가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그걸 써야 되는데 1분 내로 그거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의외로 난 너무 놀랐어. 이것도 싸고 치는 고수법이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재명이다 이런 장문에서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정말 애석하고 억울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서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거든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그 당시에 내가 일도 없었고 막 정부 비판하고 대놓고 이렇게 또라이짓 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없고 뭐 동치미 박근혜 되자마자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부 비판할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참 힘들어서 관리비도 못 내서 관리비를 1년을 연체를 내서 연체료를 48만 원인가 58만 원인가 내고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빚 이자 낼 돈이 1억 8천이 있었는데 그 이자 낼 돈도 없고 관리비도 못 내서 그때 이재명이가 드나들었고 그때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